자, 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댓글로 다이어트 중 폭식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가 폭식을 해서 2일 만에 4.3kg의 체중이 늘어났는데 탄수화물을 줄이고 하루 4시간 이상의 운동을 해서 원래 체중으로 복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폭식을 해도 복구가 되니까 폭식을 하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해요. 3일 식단, 하루 폭식, 2일 복구 이런 식생활을 반복하고 있는데 폭식을 해서 체중이 늘어났을 때 빨리 복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물어보셨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폭식으로 단기간에 체중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게 가능한 이유는 그 체중의 대부분이 수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애초에 체지방은 빠르게 늘어나지도 않고 빠르게 줄어들지도 않거든요. 다이어트 중 폭식을 했을 때 먹는 음식은 주로 가공된 정제 음식인데 정제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체수분을 늘리는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체수분이 늘어나고 늘어난 체수분의 무게만큼 체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체수분의 무게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질문에 나온 것처럼 4-5kg 정도의 체중은 오가는 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저탄수 고지방 식단의 경우에는 식단을 시작한 초기에 체중이 굉장히 빨리 줄어드는 특징이 있고 이 특징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기에 빠지는 체중의 대부분이 수분입니다. 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한 달에 10kg 넘게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폭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체지방이 아니라 체수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자, 늘어나는 체중의 대부분이 체수분이라고 했지 모두 수분인 건 아니에요. 정제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체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폭식을 해도 된다. 어차피 수분이라서 금방 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폭식에 대한 저항감을 낮춰서 더 쉽게 폭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댓글을 적으신 분의 경우에는 3일 식단, 하루 폭식, 2일 복구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약간이라도 늘어나는 체지방이 계속 쌓이면 결국 많은 체지방이 되고 폭식을 하는 습관이 생기면 그걸 고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렇게 식사량이 오락가락하면 당연히 건강에도 좋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폭식을 하는 것보다는 폭식을 하지 않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자, 질문으로 물어보신 거는 폭식을 한 다음에 급하게 높아진 체중을 급하게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천천히 줄여야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폭식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저 체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수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빠지거든요. 폭식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폭식을 하게 된 원인을 찾는 겁니다. 폭식을 하게 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체중만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폭식을 하고 또 체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질문하신 분은 반복적으로 폭식을 하고 있으시죠. 자, 다이어트 중에 폭식을 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특정한 영양소의 부족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만들었던 포만감 시리즈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정한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지게 되면 음식을 먹고 싶은 공복감이 생기는데 그 공복감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면 배는 부른데 음식이 먹고 싶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심하게 제한하는 식단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원인은 탄수화물 부족이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더 높아지게 되죠. 실제로 탄수화물의 섭취를 심하게 제한하고 고기를 많이 먹는 식단의 경우에는 식단을 장기간 하게 되면 고기가 점점 맛이 없고 느끼해서 물린다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고기가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건데 반대로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는 커지면서 탄수화물이 점점 맛있다고 느껴지게 되죠. 이게 폭식을 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들어드리면 평소에 달콤한 과자를 많이 먹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이나 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다고 느끼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는 식단을 하다가 밥이나 고구마를 먹으면 정말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특정한 영양소를 너무 제한하는 식단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자, 물론 어떤 영양소는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적절한 수준 이하로 줄여서 부족하게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적절한 건데요?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얼만큼 먹으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체지방량과 근육량이 다르고 활동량과 운동량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양이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양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양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많은 양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대체 어떻게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한 명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죠. 자, 영상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 영양소에 대한 욕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욕구는 기존의 식단이 먹기 싫어지게 만들거나 어떤 영양소가 많은 음식이 유독 맛있게 느껴지거나 내 의지를 벗어나서 폭식을 하게 만들죠.
자,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있는데 식단이 점점 먹기 싫어지고 어떤 영양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면 그거는 식단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 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 같은 식단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폭식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식단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 먹던 정제 음식을 먹더라도 만족감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영양소가 없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제 영상 댓글 중에는 오랜만에 피자를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없어서 한 조각만 먹고 그만 먹었다 라거나 과자가 너무 달아서 먹지 못하겠다라는 댓글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 영양소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있고 그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정제 음식을 먹었을 때 폭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가공된 정제 음식의 섭취를 줄여서 몸의 신호체계를 정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내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몸과 대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